미국 명문대 하버드 국제안보학 강의 시간. 교수님, 한국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잖아요. 미군 출신 윌리엄이 한국을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은 그 무엇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미국인 학생의 질문에 드레이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 그 순간 강의실에 정적과 싸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가장 명문대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캠브리지에서 쌀쌀한 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라릭 드레이크입니다. 오랜 세월 국제 안보를 공부해오면서 저는 오직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들만이 진정으로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로 생각해왔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거인들과는 그 영향력을 겨룰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침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던 중 저는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권력 균형과 위대한 국가들의 부상에 관한 특별 강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강의는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저는 수많은 그래프, 통계 자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권력이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와 역사적 자료만으로 한국이 인구가 적은 약소 국가로 머무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캠퍼스의 한적한 길을 걸으며 저는 익숙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막 설명하려는 이론을 잘 이해할지 궁금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열정적인 젊은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는 가장 뛰어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 넘치고 때로는 솔직한 발언을 하는 캡틴 윌리엄,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진지한 성격의 커맨더 올리버, 그리고 항상 생각 깊은 질문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올리비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쪽 구석에서는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눈에 띄게 빛나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 마커스 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한국에 대한 열정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역사와 권력이 훨씬 더 큰 무대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강의실로 천천히 걸어가며 지금껏 수없이 했던 주장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저는 국가의 힘을 군사력과 경제적 능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작은 크기로 인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세계 정치의 거시적인 그림 속에서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한 존재라고 여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살짝 찡그리며 발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슬라이드를 깔끔하게 배열하며 저는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예전의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먼저 전 세계에서 권력이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국가들이 방대한 자원과 큰 인구를 바탕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권력의 균형은 숫자와 경제 안정성 그리고 군사력에 달려있는 섬세한 춤과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명확한 예시들을 사용했습니다. 강의 도중 저는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마커스 리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작은 도전의 불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데이터를 제시하며 강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군사 예산, 경제 성장, 인구수를 비교하는 그래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들은 명백했고 더 큰 국가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작은 의심의 매듭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 도중에도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며 한국에 대해 잠깐 언급할 때 저는 한국이 거인들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소박한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는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무엇인가. 바로 한 국민의 열정과 정신에서 비롯된 강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진정한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권력이란 단순히 숫자와 통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된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마커스 리가 종종 한국의 풍부한 문화, 끈질긴 역사, 그리고 독특한 도전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점차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순간 강의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모두가 호기심과 기대감에 찬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커스 리의 단호한 눈빛은 제게 앞으로 할 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작은 나라들이 세계 역사의 거대한 직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하고 성찰적인 순간, 저는 당분간 이 의심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이터의 힘에 대한 신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제 관점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말은 명확하고 일관되었지만 동시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통계 너머의 더 깊은 세계와 다양한 형태의 힘을 이해하게 해줄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마음 한켠에 걱정과 동시에 설렘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믿어왔던 대형 국가의 우월성이 국제 안보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앞으로 이 새로운 의문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오래된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국제 안보에 관한 저의 모든 인식을 바꿀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자신감 있게 강의실에 들어서며 전 세계 권력의 명백한 진실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고 시계 바늘이 움직이자마자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국가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교한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굵은 선으로 뚜렷하게 나타낸 차트들은 밝고 명료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이러한 거인들이 세계 정세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넘기며 제 목소리에는 확신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의 힘이 바로 그 크기, 자원, 그리고 군사력으로 측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는 명백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탄탄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 논리가 확실하며 학생들이 앞에 제시된 숫자들에서 그 논리를 분명히 이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관한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강의실 안에 작은 의심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 예산과 경제 규모를 더 큰 국가들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분하고 사실에 근거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내심 한국은 경쟁하기엔 너무 작은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잠재력이 있으나 그 규모로 인해 한계가 있는 나라로 언급하며 인구 5천만 미만인 한국은 흥미로운 점도 있겠지만 글로벌 권력의 거인들과는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캡틴 윌리엄이라는 학생이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분명한 의구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요? 인구 5천만 미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같은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강의실은 전율하는 듯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며 약간의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의 생각에 공감하는지 살펴보니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옛 믿음이 다시금 강하게 밀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수적으로는 작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정말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며 계속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서도 강의실 안 많은 분들이 크기와 권력이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에 이미 동의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더 자세한 통계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국가 발전이 크게 그 규모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작은 국가들을 가볍게 여기며 오직 크고 확고한 나라들만이 국제 정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 작은 의문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들의 숫자적 힘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저는 그래프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즉 크기와 통계라는 단순한 진실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긴장은 분명했습니다. 커맨더 올리버의 찌푸린 이마와 올리비아의 조용한 동의의 끄덕임을 보며 그들 역시 숫자의 명백한 논리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마커스 리는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에서는 제게 지금껏 인정하기 어려웠던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하는 불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끝난 후 저는 질문을 받으며 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했습니다. 캡틴 윌리엄의 도전적인 질문이 제 귀에 맴돌자 저는 이 사실들을 보면 큰 국가는 자연스러운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 나라의 힘은 단지 문화나 정서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힘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은 확고했고 어떤 의심도 달래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모든 학생들이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지니고 있던 가볍게 넘긴 시각이 진솔한 호기심과 무언의 질문 앞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숫자가 보여줄 수 없는 더 깊은 배움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예전의 믿음을 고수하며 데이터가 언제나 크기의 산물인 권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의는 박수와 사색에 잠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챙기며 오늘 강의에서 제가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한 진실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오늘의 강의가 언젠가 제가 권력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더 복잡한 이해의 씨앗을 뿌렸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실 앞에 서 있을 때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한국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단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 자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특별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스크린은 밝고 강렬한 이미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분주한 한국의 공장 모습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첨단 기기를 정교하게 조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공장은 크고 체계적이었으며 모든 디테일이 한국이 조용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가득 찬 나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하여 기계 소리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에 집중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 없던 방식의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은 놀라웠습니다. 한 그래프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전쟁 후 급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급격한 성장을 경제기적이라고 표현하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프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국이 세계의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자 이미지들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현대 한국의 군사 장비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첨단 전투기 등이 그 예였습니다. 이 장비들은 강력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한국의 굳건한 국방력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들은 한국이 단순히 회복한 것을 넘어 견고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자부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진들은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는 품질과 혁신이 권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화면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주요 국제 위기 상황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다른 한쪽에는 조직적으로 함께 일하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1997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이 서로 단결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도 한국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개선할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결연함이, 행동에서는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긴박해지며 이 이미지들을 보십시오.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단결하여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제 말씀이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생들조차 점점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크린에 나타난 증거들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적 성취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세 칩들이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현대 산업과 불굴의 정신의 조화는 단순한 규모 이상의 진정한 힘, 즉 창의성과 노력, 그리고 단결에서 나오는 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충격과 호기심, 그리고 감탄의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뛰기 시작했고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증거들이 너무도 강력하여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인구 크기와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 나라의 진정한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단순한 사진과 그래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경종을 울리는 전환점이었으며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스스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숫자 너머의 진실을 찾고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배워보자. 강의가 끝난 후 강의실은 고요해졌고 그 순간 모든 학생들, 그리고 저 역시 한국의 힘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에 감동받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강의실 앞에 서 있으면서 방금 본 증거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흥분과 믿기 어려움이 뒤섞인 채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숫자와 데이터를 신뢰해왔었지만
오늘은 제 감정을 깊이 자극하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 새로운 깨달음을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과 나누고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저는 한 짧은 영상 클립에서 본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나라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 한국의 한 분주한 거리를 보여주던 그 영상에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채 줄을 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의지로 함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나눠주고 다른 이들은 부서진 장비를 수리하거나 거리의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희망이 묻어나 단결과 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있는 듯 그들의 의지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며 저는 모두가 그 순간의 감동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거리 한복판에 서서 모두가 함께 일하며 내뿜는 에너지와 희망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이 장면은 단순한 영상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 속의 진짜 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문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말로 설명드리며 그 이야기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또 한 번 극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실험실에서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아이디어를 나누며 작고 섬세한 장치를 연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창의성의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러한 소규모 집단을 권력의 거대한 판도 속에서는 미미한 존재라고 여겼었지만 오늘은 대규모 국가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뛰어난 아이디어에서도 혁신이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긴박하게 변하며 이 젊은이들이 비록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더라도 미래를 바꿀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계들, 이 장치들, 그리고 이 방 안의 에너지를요. 이 모든 것이 열정과 단결이 어떻게 발전을 이끄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빛을 보였고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이들조차도 점점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화면을 좌우로 나눈 또 다른 슬라이드로 전환했습니다. 왼쪽에는 여러 국가들이 혼란에 빠졌던 국제위기 상황의 한 장면이, 오른쪽에는 금융위기나 복권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의 대비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왼쪽은 혼란스러움을, 오른쪽은 결연함과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1997년 금융위기와 COVID-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공황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혼란 속에서 질서를 회복해 나갔던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친구가 한때 진정한 힘은 국민의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 순간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와 제 목소리에 담긴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나 군사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단결의 힘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저의 옛 무시했던 시각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권력에 대해 믿어왔던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고난, 그리고 승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놀라운 회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친구에게 안심과 이해를 전하듯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성찰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크고 강력한 나라들만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기와 숫자가 성공의 유일한 척도라고 믿었었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정신,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 그리고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이것들이 진정한 힘의 척도임을요. 제 말씀이 강의실에 스며들어 학생들의 눈에 새로운 깨달음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여러 상황 속의 평범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몽타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교실에서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선생님, 분주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그리고 정성껏 밭을 가꾸는 농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모여 비범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과 만들어낸 유산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말씀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강의실은 한참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강의의 전환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계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념은 한국의 회복력과 혁신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한때 제가 무시했던 국민들과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생각을 나눌 것을 권유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는 계시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변해버린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한 나라의 정신에서 배울 준비가 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서늘한 가을 바람이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을 약속하는 듯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품고 있는 숨겨진 강인함의 비밀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진리이며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증거들을 본 후 제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은 크기와 숫자로 측정된다고 믿어왔었는데 오늘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과 단결의 이미지들이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강의 부분을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하며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직 큰 국가들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마커스 리의 눈에서는 희망이 반짝였고 캡틴 윌리엄과 커맨더 올리버조차도 사색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저에게 제 진심을 펼치라고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볍게 넘겼던 한국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K-팝의 리듬과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보십시오. 권력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능력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차분하면서도 새로운 열정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마커스 리와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국민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국민들의 용기, 창의성, 그리고 단결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저는 개인적인 반성의 여정을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강렬한 한국의 회복력 이미지를 보고 난 후 제 마음속에 스며든 의심들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집스러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옛 신념과 데이터를 고수했었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친 한국의 진정한 정신, 예상 밖의 혁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적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고백은 소박하고 정직했고 강의실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어 발언하던 중 올리비아가 교수님, 어떻게 숫자 너머의 것을 보게 되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끔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미지와 이야기는 진정한 힘이 그래프나 차트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난과 승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학생들에게 깊이 와닿는 듯 했습니다. 한때 작은 나라의 힘을 비웃었던 캡틴 윌리엄도 손을 들고 교수님, 무엇이 교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불멸의 열정과 단결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국민들이 함께 일어서면 그때 진정한 힘이 탄생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질문과 저의 답변은 강의실의 공동의 깨달음의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열려 있었고 그동안 제가 가볍게 여겼던 옛 시각은 사라지고 한때 과소평가했던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제 자신이 한층 성숙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국민의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인함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의견 전환을 넘어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크기와 상관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이 풍부했던 강의 후 저는 깊은 희망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오직 가장 큰 국가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왔었지만 오늘 저는 진정한 힘이 국민의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 모두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한 황금빛을 쏟아내며 강의실은 온화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모든 이의 눈에서 영감의 불꽃을 보았고 그것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제가 배운 것을 학생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작하며 힘은 단지 크기나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 국민들의 용기, 창의성, 그리고 단결 속에 그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도전과 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 국민들이 함께 해왔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분주한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하는 모습,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우며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큰 꿈을 품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학생들이 그 에너지를 느끼고 한 나라의 미래가 일상의 소소한 행동들 속에 쌓여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작은 노력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에 찬 제 마음을 담아 저는 한국의 여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나누었습니다. 한때 품었던 의심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저는 예전에는 오직 큰 국가들만이 세상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려움에 맞서 단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나라의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희망과 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며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상상해 보도록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으니 방 안에는 깊은 사색에 잠긴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는 크기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꿈을 믿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 저는 전 세계에 퍼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가 먼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전하며 선명한 색채와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연성의 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창의성과 강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의실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전기 같은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학생들이 세상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맞서 일어설 용기를 가진 모든 국가를 위한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떠난 후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변화가 모든 이에게 밝은 미래로 가는 여정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모든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희망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한국은 인구와 영토 면에서 크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열정과 혁신의 속도는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줄 만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작은 힘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뛰어난 사회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 환경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독특한 발전, 그리고 한국적인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